뉴스 시작해 볼까요? 이것도 하나만 더 광고 하나만 더 하죠. 네네. 그 이제 푸푸스스 네, 지금 네. 서울은 거의 모집이 다 끝났는데 지방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네. 지금 이제 블로그 푸푸스스 홈페이지에서 좀 모집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입해 네. 주시면 가입해라 신청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네. 서울 인구 줄었는데 집값 안 잡히는 이유 있다라고 이제 칼럼을 쓰신 기사 내용이네요. 기사인 듯 칼럼인 듯 합니다. 네. 칼럼이시죠. 뭐 이코노미스트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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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딱 보고요. 네. 그냥 제가 강의 시간에 했던 얘기 그대로 다 거의 그냥 저도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구나 하고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제 칼럼 책에 나왔던 얘기 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마 제 의견을 참고하셨겠죠. 하셨을 것 같고 본인 의견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제 매일 말씀드리는 얘기들을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논조 기사 나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구나. 예,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건 아닌데 부동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12년 동안 했던 활동이 그래도 조금 한두 단계는 올려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키 바잉 팩터라 그래서 입지를 분석하는 툴들도 뭐 교통, 교육, 상권 환경 다 분리해서 봤고 뭐 일자리 부분들을 강조한 것도 제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서울 인구 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인구가 준다는. 근데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집값이 비싸서 공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집에 다시 이사를 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 집에 이사 온 사람들은 이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한 사람이 이사를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값이 비싸서 공실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이고, 인구가 주는 이유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분화되는데 그리고 집들은 멸실되는데 그에 비해서 그만큼 없어진 그러니까 늘어난 세대수를 감당한 멸실한 주택을 채워넣을 수 있는 새 아파트들, 새 주택들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팩트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말씀들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인구가 주는 이유는요.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수요 공급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떠나서 얘기하시는 어떤 이야기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투기꾼들이 올려놨다 하더라도 투기 수요잖아요. 수요가 많은데 살 것들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안 파니까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수요 공급 이외에 다른 논리로 이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선동하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사이비 그런 사람들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요 공급 갖고 얘기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얘기 듣지도 마세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제 서울 인구가 주는데 집값이 안 잡히는 것들은 좀 다른 얘기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서울 인구가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데 서울 집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아직도 많으세요. 제가 거의 10년째 이 얘기를 좀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볼게요. 네. 집이 부족한 이유는요. 일단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이전 세대수보다 증가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처럼 저층 때는 뭐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는데 지금 대부분 2배 이상 증가하는 단지수는 이제 거의 줄었고요. 대부분 이제 중층 전후로 재건축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는다 하더라도 이게 많이 늘질 않고요. 또 과거에는 중소형 위주였는데 지금은 중대형 위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보다 1인당 쓰는 면적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세대수가 늘어나는 비율이 높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재개발을 하면요. 무조건 줍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재개발하는 입지들은요. 골목이 좁잖아요. 근데 골목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차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기존에 없던 부대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네. 단지 내에서도 쓸 그런 또 공간들 그런 공유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로 이쪽 내 전용으로 쓰는 면적들이 줄어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예전에는 면적을 조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재개발 주택 중에서는 단독 주택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가구거든요. 다 가구라는 건 뭐냐면요.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 다가구 주택을 재개발했을 때 몇 세대가 생기느냐? 한 세대 생겨요.
그럼 기본적으로 9가구가 살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되게 되면 나머지 8가구는 나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네, 네. 예, 세대 수가 줄고 가구 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은 계속 줄 겁니다. 지금 1994년도가 아마 제일 고점이었을 텐데 1078만 찍고 그다음부터 계속 줄었어요. 지금은 970만인데요. 아마 이 추세로 가게 되면요, 저는 900만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대신 이제 택지가 많은, 그러니까 서울은 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택지가 많은 인천이나 경기도 인구는 계속 인구가 증가할 텐데, 증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에 자체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도 있지만 서울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경기도가 인천이 잘해서 그쪽에 느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 서울에서 수용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인구를 늘려주는 거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사를 그런 측면을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는 기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기사요. 실제로 급등한 9억 이하 아파트 추가 대책 가능성은 9억 이하 아파트의 상승세가 무섭다. 12.16 대책으로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지난달 거래된 8억대 아파트 10곳 중 6곳이 신고가를 썼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며 아직 추가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네. 9억 이하 아파트 12.16 대책 때문에 이런 건 맞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건 입지에 따라 상품에 따라 다를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입지가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규제 지역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투자 수요가 유입돼서 풍선 효과가 맞을 텐데, 이미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건 풍선 효과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9억 원 이하든 9억 원 이상이든 규제받는 건 똑같은데 풍선 효과가 생길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것은 규제 지역을 누르게 되면 비규제 지역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풍선 효과로 그냥 무조건 뚱쳐서 분석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급등이 아니라 그냥 상승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거래된 거랑 지금 거래된 거랑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러면 이제 급등이 될 텐데, 뭐 그 전에 거래된 것은 뭐 이렇게 인기가 없는 타입이라든지 저층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거기고, 이번에 거래된 것은 인기가 좋은 뭐 동해, 층해 뭐 이런 것들이라고 비교하게 되면 급등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상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이요, 규칙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도 한 20년 가까이 뭔가 지수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려고 굉장히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고, 이게 1000세대라고 하면요, 1000세대의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단지를 하나의 숫자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좀 이 기사를 봐주셨으면 좋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고가를 찍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언제 찍느냐인데, 그 전에 조정이 되게 되면은 이번에 찍는 것이 다시 상승을 했고 이전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신고가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한정된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뭐 이런 경쟁 상품, 추가 상품, 그러니까 이 공산품 같은 경우는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인데 이거는 수천 개, 수만 개, 뭐 수백만 개 찍어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근데 그 입지에 그 아파트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신고가를 찍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유동성은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풍선 효과가 아니라 그냥 거래가 됐나 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됐나라고 봐보셔야지 이것이 꼭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평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런 대응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뭐 급등했으면 또 폭락을 하겠지 기다리시던 분들은요,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무 의사결정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내가 바라고 있는 입지에 바라고 있는 상품들이 얼마이고 이것들이 언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를 봐야 될 텐데, 남들이 주저할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항상 끝물을 잡는 경우가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폭락 주장하시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사세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때는 이미 진짜 조금 단기 고점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온 지난달 8억대에 거래된 서울 주요 아파트인데요, 역삼동, 둔천동, 도림동, 창동, 신정동입니다. 역삼동은 강남구, 둔천동은 강동구, 도림동은 영등포구, 창동은 노원구, 노원구 맞죠? 네, 노원구. 그다음에
창동은 도봉구죠. 도봉구.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창동은 그 창동 역세권은요 노원구랑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분들도 도봉구로 생각 안 하고 보통 노원구 지역이라고 영향권에 생각을 하죠. 신정동은 양천구죠. 지금 뭐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삼동이나 둔촌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도림동의 동아랑 신정동의 대림 같은 경우는 구축이잖아요. 최근에 여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축들도 실거주 수요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창동 같은 경우 신도 브랜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이게 좀 아주 구축은 아니고 신축도 아니지만 이 지역 내에서 또 신규 공급이 적기 때문에 신규 수요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요 때문에 올라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올려놓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 번 드리고요. 투기꾼들이 몰리지 않은 지역들은요 조정이 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보통 한 집에 자가로 살게 되면 10년 전후 거주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단기간 금매가 많이 몰리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풍선 효과 때문에 조정이 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100%입니다. 투기꾼들이 많이 몰린 지역인데 상품들이 좋지 않을 거예요. 싸거나. 예,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뭐 신고가를 찍었다, 조정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의연하게 저희가 말씀드린 늘 분석 방법대로 입지 가치, 상품 가치, 미래 가치를 분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다음 뉴스. 서울 뺨치는 수원 아파트값 투기 과열지구 추가 규제 불우나 외지인 매입 비중 2배 급증 10억 원 클럽 신고가 단지 속출 4월 총선 후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 가능성 높아. 그럼 수원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제일 핫한 지역 하나 꼽으라 그러면 수원이에요, 지금. 네. 예, 수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도 있고 비규제 지역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이제 공부를 분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갖고 저도 좀 칼럼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에 민감하셔야 될 부분들은요, 일단은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거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고요. 이제 일반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그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대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대출하고 세금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수요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거주 수요자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이 이제 9억 이상 넘게 되면 좀 이게 또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대출의 규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게 수원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다른 지역들보다 싸요. 쌌습니다. 그러니까 네. 광교 신도시 빼면 광교 신도시가 수원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광교 신도시는 수원 영통구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용인입니다. 아무튼 이제 수원인데 광교 신도시는 그러니까 수원이 아니라고 일단 발라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광교 신도시를 뺀 나머지 수원 지역들은요. 평당 2천 넘는 아파트가 불과 1년 전까지는요.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광교가 3,500 찍었는데도 수원엔 2천 넘는 아파트가 없다가 최근에 신규로 분양한 아파트들 이제 분양건들이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면서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거든요. 심지어 지금 호가가 12억이 넘는,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넘는 단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거의 모든 재건축, 재개발 구역들의 입주권, 분양권들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핫한 시장인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지금 신규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네. 기존 아파트가 올랐느냐인데요.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여기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도 오를 것이다. 무조건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분리하셔야 됩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기존에 괜찮은 구축 아파트랑 가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요. 구축은 따라 오를 겁니다. 근데 신규 쪽만큼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그것들 때문에 이제 이미 구축도 오른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묻지마 투자하시기보다는요.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 지역 내에서만 비교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광교하고 꼭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안양이라든지 의왕하고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수원만 보고 있으면요. 올라가는 것만 보이고 이게 주변 시세 대비 비싼지 싼지가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 입지만 갖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 전에 수원이 싸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위에 있는 안양, 의왕, 뭐 동탄 뭐 이런 지역들 있죠.
그다음에 뭐 광교, 용인 이런 지역보다 수원이 많이 썼었거든요. 제가 2천만 원짜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3천만 원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는 수원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갈 수원 아파트라고 하면은 관심 가지셔도 되는데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많이 오른 것들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 시세를 보신 다음에 그리고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미 주변 지역 봤더니 주변 지역이 싸 보이는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인 수지구의 모 아파트가 8사 기준으로 12억 호가가 나왔어요. 이제 거래가 되면 12억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용인 수지구가 12억인데 갑자기 서울 강북 그러니까 한강 이남 지역에 마용성 지역에 이런 지역들, 이북이죠. 예, 네. 뭐 성북구에 이런 지역에 12억이 안 되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인데 허다하거든요. 네. 싸요, 비싸요? 서울이요, 용인이요. 서울이 그럼 용인이랑 비교하면 싸 보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용인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입지가 아무리 좋아지고 있어 서울의 신규 아파트보다 비싼 게 말이 돼?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입지에 모일대에 계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신 다음에 절대적인 수량이 많은지, 절대적인 가치가 적정한지를 판단해 보시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좀 기회로 요 수원 지역을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